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막말, 말실수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오늘은 울산을 거쳐서 부산을 찾았습니다. 울산에서 이재명이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2번을 찍어야 된다. 또 이찍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아예 나오지 말고 집에서 쉬셔라 하더니만, 이 투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더니만, 오늘은 또 2번 찍어라 라고 해서 이재명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재명이 여러 가지로 머리가 혼란스럽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이재명이 선거 유세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재명이 소위 올해 초에 그 피습을 당했을 때 부산대 병원을 패싱하고 서울대 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옮겼습니다. 부산을 버린 것이죠. 그런 이재명이 부산에 가서 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번을 찍으라고 합니다. 이제 막 헷갈리는 모양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화제도 많고 조국도 고향이 부산이고, 오늘 부산 사투리로 광주에 가서 너희들 쫄리제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부산이 낙동강 벨트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의 화제거리 이재명을 비롯해서 또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곽규택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 부산 서동 지역의 이 경선 결과 곽규택 변호사가 승리를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죠.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 결선을 벌였는데 곽규택이 이겼습니다. 곽규택은 영화 친구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영화죠. 이 영화 친구를 연출한 곽경택 감독의 친동생입니다. 이 곽규택 변호사는 검사 출신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이고, 상당히 한 8년 전부터 서동 지역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해서 서동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뛰어왔습니다. 영화 친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곽경택 감독 때문이죠. 또 한 사람은 이 친구에 나왔던 주연 배우죠. 유호성의 친형이 유상범입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창원지검장 출신이죠. 유상범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었죠. 그 다음 이번에도 출마를 하는데 강원도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상범도 출마를 하고 곽규택도 출마를 한다. 곽규택은 친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 곽경택 감독의 동생이다. 저도 오래전에 이 곽경택 감독, 곽규택 변호사, 이 형제 같이 나란히 인터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곽규택 변호사가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지역에서. 검사 출신으로 한번 국회의원에 도전해 보겠다라고 그동안 고생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이 경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 출마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이재명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울산을 거쳐서 지금 부산에 가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못 살겠죠. 심판하는 방법은 2번을 찍는 겁니다. 라고 해서 지지자들이 1번이다 2번을 찍느냐 헷갈리죠. 그래서 지지자들이 1번 하니까 또 이재명이 하는 소리가, 어제 여당이 하도 욕을 많이 해서 자기가 헷갈렸다라고 하면서 지금 욕을 하고 막말을 하고 다니는 건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이런 말실수, 이재명이 지금 정신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이 지난해에 그 단식을 한 이후에 이재명의 이런 메시지나 이재명의 판단을 보면 굉장히 오락가락합니다. 이찍 하면서 2번을 찍느니 차라리 집에서 쉬어라라고 해서 또 전 국민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무리 선거 중이지만 어떻게 야당 대표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광주를 방문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또 정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유권자들은 많이 투표에 참여하시라, 많이 나와 주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대비가 되는 모습이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이재명이 이 명예선대위원장이다, 이재명이 국민의힘 선거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이런 비아냥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은 지금 이런 식으로 아마 이 총선 끝까지 지원 유세도 제대로 못할 겁니다. 이게 이재명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부산이 참 관심을 끕니다. 낙동강 벨트. 지금 보시면 이 당 지지율은 당연히 부산 경남이 낙동강 벨트에 민주당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에서 부산 경남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들은 정말 굉장히 지역구 관리를 잘한 사람들입니다. 뭐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은 문제가 있지만 민주당 후보로 그동안 현역 의원, 이 부산 경남에서 당선이 된 후보들은 지역구 관리 하나만은 정말 잘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서 대결을 벌이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일부 인지도가 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한 보름여 만에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어제 한동훈 위원장도 부산을 방문한 것이고 지금 후보들의 인지도도 끌어올려야 하고 이걸 정당 지지율만큼만 끌어올리면 이 낙동강 벨트를 국민의힘이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낙동강 벨트가 한강 벨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거기도 박빙의 승부로 결론이 납니다. 대부분이 뭐 1000표, 2000표로 이렇게 승부가 갈리는 곳도 많습니다. 한강 벨트에 이어서 낙동강 벨트,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강 벨트는 뭐 당연히 지금 많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요. 이 한강 벨트라고 할 때 수도권 전체를 보면 서울은 이제 완전히 판세가 어느 정도 굳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으로 굳어졌는데 아직 인천, 경기가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앞서 왔습니다. 이 각 지역별로 지지율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좀 실망하는 곳이 많은데 그렇게 첨예한 격전지는 민주당이 언제나 모든 걸 앞서왔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이 따라붙는 중이다라는 것이어서 그런 걸 좀 감안하면서 보셔야 하고요. 이 낙동강 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번에 낙동강 벨트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분발해야 한다. 또 부산 시민들, 경남 도민들이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이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그동안 15년 가까이 노무현, 문재인까지입니다. 이게 부산 후보를 내서 PK 후보를 내서 전남 지역의 지지율을 받는 이런 구도로 대선 후보 이 구도를 짜왔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문재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또는 PK 지역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사실은 전라도 지역의 주민들이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부산 출신, 김해 출신을 지지하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 쪽에서 노무현,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정권을 잡았죠. 그런데 한국 정치로 보나 우리나라로 보나 지역으로 보나 전라도로 보나 누구에게도 도움이 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바로잡아져야 된다. 그 다음 이번에 올해 초에 이재명이 부산대병원을 패싱하고 헬기를 타고 황제 이송을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재명이 왜 부산대병원을 버리고 서울대병원으로 갔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부산대병원 못 믿겠답니다. 저 의료 수준 못 믿겠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지금 부산 의료 발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런 공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입원 기간이라든지 자기가 부상당한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짜기 위해서 그런 공작을 하는 데는 서울대병원이 훨씬 편하다. 잘 아는 사람도 있다. 의사가. 부산대병원은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부산대병원, 부산을 이재명은 의료 수준으로도 또는 자신의 재판 지연을 위한 이런 공작을 하는데도 믿을 수가 없는 지역이다. 결국 부산을 버린 겁니다. 부산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부산에 와서 울산에 와서 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자신의 입으로 2번 찍으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재명이 2번 찍으라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PK 주민들이 한번 이재명을 정말 심판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